자기가 지금 이후에 쭉 얘기하겠지만 모순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국민은 거기에 구성 요소나 또는 정치적 동기는 필요 없고 넌 내 말하면 따라와라는 제왕적 이런 구시대 발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민님 얘기한 역사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녀상이나 한일 협상, 그다음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어져서 계속 이제 막말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드 관련의 문제는 반드시 도입하는 게 마땅이라고 하고 마땅히.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한다니까요. 지 주장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성주 주민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고 이것이 마치 국가 방위나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을 매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순신 장군이 강주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그게 너무 웃겨. 아산 사람 아니에요? 아니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어 이순신. 아산에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고 현충사가 아산에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현충사의 문제는요. 이순신 전기에 보면 다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막 막대기 들고 싸우고 어렸을 때 그런 과정들이 나온 게 아산을 배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산이 출신인지 아는데 사실은 서울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강주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는 김덕령 장군이에요. 충장사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덕령 장군이 충장사라는 곳이 있어요. 무등산 바로 밑에 그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누나하고의 갈등 문제로 장군이 크게 크는 과정들이 있어요. 충장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양반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1위에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 양반의 출신지도 모르고 그 양반이 전라도 광주래. 진짜 고문관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아까 지민님 얘기한 게 이 정도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놈이 기자들이 지 한 말을 따서 기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인용만 합니다. 인용 띵띵 띵띵. 그렇지. 인용을 한 건데 거기다 대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래 기자한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이 사건이에요. 지금요. 노인 학대야 그러면. 아니 그래도 조사버려야 돼. 왜 그러냐면 기자가 만약에 자기의 따옴표로 인용을 했는데 잘못됐으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당신이 기사를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수정 요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해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치거든요. 해명하면서 그게 원래 리스크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의도였는데 기자가 와전됐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기 품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컨텐츠는 없어. 그 말은 맞아. 그러니까 거기다 해명하기 짜증나니까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모든 기자들이 자기가 한 얘기와 무관하게 자기를 빨아주기를 원했던 거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정치관이나 역사관이나 사회관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반기문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전체가. 이런 전반적인 상태인 거고 그다음에 사회관에서 하나 더 따져야 될 게 뭐냐면 꽃동네 말이에요. 꽃동네 영상을 공개했더라고요. 이것도 또 죽을 떨어뜨리시더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데 그 꽃동네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반기문한테 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반기문한테 해만 될 뿐만 아니라 반기문은 남을 전혀 1%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냥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비난은 누구한테 간 줄 아십니까? 오홍진 신부한테 간 거예요. 오홍진 신부가 결국은 오바해서 죽이나 이런 게 튈까 봐 옷에 턱바지를 씌워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오홍진 신부가 또는 꽃동네가 그 장애인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들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 하나로.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잉 의존에 이걸 공개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무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직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나 기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겸손하게 하면 될 것을 남을 다 죽이고 지만 살아나. 이거는 완전히 사회관이 0점이에요. 근데 해명이 독이 되는 거는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보세요. 그 꽃동네에서 그렇게 한 거는 결국은 그 풀 영상이 공개됨으로 해서 이제 오홍진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욕을 먹은 건 그렇죠. 물론 이거니와 솔직히 말하면요. 그거는요. 뭐 사진이 어떻게 찍혔다 또는 뭐 이렇게 상체를 일으키지 않았다 등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애초에 그딴 기획을 왜 했느냐부터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자신의 피사체로 사용함으로써 자기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는 예전에 왜 나경원 그 후보가
막 장애인 그 시설에 가가지고 알몸 목욕을 시키는 그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자기가 선행을 베푸는 자. 라는 대상물, 도구물로 사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사악한 기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디테일에 있어서도 그나마도 잘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이제 우스꽝스러운 거고 그 다음은 그런데 해명을 함으로써 자기가 실수를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시설 자체가 잘못된 걸로 이제 오히려 논란이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친묘에 가가지고 한 그 이상한 짓거리에 대해서도요. 이제 막 왜 그 지가 마시냐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게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또 해명을 한답시고 집집마다 다 법도가 다른 뱀이요 이런 소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윗에다 그러더만 아니 지 하나 욕먹고 끝나면 될 것을 자기 집안을 완전히 개 쌍놈의 집구석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또 주겔러에서 그러니까 주겔에서 또 찾아냈어. 이 사람이 2008년도에 자기 집안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딱 보여줬는데 그땐 제대로 하더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 사람은 해명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어떤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선에서 어떤 논란을 축소시키는 일을 하지를 못해요. 계속 해명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점점 더 열받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나는 이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했던 온갖 열받는 짓거리의 이야기 중에서 최고는 결국 청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고문관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개념 없는 사람을 나는 고문관이라고 봐요. 실수라고 쳐요. 이렇게까지 실수가 많은 사람도 좀 보기 드물고 드물죠.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렸어요. 태주는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래. 애비양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청년 문제는요. 박근혜가 불과 얼마 전에 중동가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대통령에 오를 자들은 밖에 나가서 개고생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뭔가 이 자리를 만들고 싶은데 날 찍어줘. 요거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은요, 이 일종의 타임머신 같은 거를 타고 뭐랄까 과거에서 그냥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 한국은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이 사람 10년 떠 있었어요. 그 10년 사이에 한국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사람들의 일반 정서가 어떻게까지 변화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국은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외국에 있어가지고 이제 한 1년 단위로 대략 오거든요. 그럼 이제 1년치 설명을 해줘야 돼, 얘한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럼 막 1년치 설명을 하느라고 막 하루 정도 막 머리가 오면 욱신욱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설명해주기가 쉽지가 않아. 1년 정도 얘기를 해줘도. 근데 얘가 처음에 미국에 갔다가 처음 돌아왔을 때는 9년 만에 돌아왔었어요. 9년치 얘기를 해주느라고 나는 죽는 줄 알았었어. 진짜로. 근데 한국이란 나라에서요. 10년간 바깥에 떠있다 오잖아요.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요지경. 정말 설명할 길이 없는 사태에 빠져요. 특히 최근에 10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은 왜 옛날 10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 아프니까 청춘이요. 내지는 해외에 나가서 많은 기회가 있고 자원봉사라도 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나름 해외를 많이 해집고 다닌 사람으로서 하는 뭐 덕담일 수도 있고 그랬을란가 몰라.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그 얘기하면 야, 칼 안 맞는 게 다행이에요. 진짜 욕먹는 건 고사하고 진짜 총알 날라와요. 그 소리를 이 사람은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대학교 강연회에서 참 말하기도 창피한데. 이거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네. 그 사람이 유엔에 가서 국적 코리아를 달고 활동했다는 게 10년이 다 보이거든. 진짜 부끄럽다고. 일단 진미님이 10년 외국에 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평생 예가 있었어요. 장관직 빼고. 네, 외교관이었으니까. 근데 그 좀 짚어봅시다. 젊어서 개고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까진 좋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 마인드를 가져라. 이 말과 취업을 못하면 자원봉사라도 좀 해라. 인턴을 확대해야 된다. 글로벌 마인드. 그 시대는요. 5년 전에 가버렸어요. 아까 지민님 얘기했죠. 한국 사회에서는 5년 전부터 글로컬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글로벌 리더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컬리즘은 뭐냐면 내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이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특유의 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유의 문화를 국제 문화와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청년 리더의 철학을 가질 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김치가 세계적인 것이어 가는데 전라도 김치를 미국에다 갖다 주면 먹겠냐고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전라도 김치를 미국의 젊은 층의 입에 맞게 새로운 미국의 문화와 결합시켜서 그 입맛과 결합시켜서 만들어내는 게 미국 김치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5년 전에는 그냥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니까 김치를 막 먹이게 만드는 거야. 미국인한테. 근데 안 먹어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미국의 글로컬과 한국의 글로컬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 대학교들이 글로컬리즘을 양성한다고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후진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인턴 제도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폐기된 정책입니다. 박근혜 때 손도 못 내봤어요. 초기에 내놨다가. 인턴제의 폐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얘기인데요.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살 게 있고 내가 직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휴식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먹을 게 없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됐는데 자원봉사를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지고 나는 누구하고 결혼하고 나는 향후에 자식을 어떻게 낳고 자원봉사다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사람이 1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으면 그럭저럭 먹히는 얘기라니까. 그래도 2개밖에 안 먹혀.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요. 그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또는 그때에서 바로 이명박 정권 넘어갈 때 대략 그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우리 머리를 그때로 한번 되돌려 보자고. 그때는요. 뭐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진짜로.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들렸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폐해를 이미 다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글로벌 좋아. 세계에 국경이 없어져. 좋아. 다 뭔가 앞으로 대단히 미래가 막 좋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이 뭔지를 이제는 너무 잘 알아. 뭐냐면 이거는요. 상류층에게 있어서 글로벌은요. 뭐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갔다가 홍콩에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별장은 저기 하와이에 있고 뭐는 어디에 있고 하는 식의 아주 최상층에게에서의 뭐 정말 자본의 국경 없는 이동과 그런 식의 어떤 상류층이 전 세계를 무대로 아주 희희낙낙으로 사는 그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돈이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세계화 내지는 글로벌은 도대체 무엇이냐면 이주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이주노동자. 그러니까 박근혜가 중동 가서 뭐 어째라라고 하는 거는요. 중동 가서 우리가 건설 노동자 되고 빡빡 일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그러니까 세계화의 산물로서 이주 노동자가 있잖아. 전 세계에. 그러니까 세계화가 돼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상류층은 무지하게 좋아지고 거기 밑바닥에 깔리는 사람은 무지하게 괴로워지는 가정도 해체되고 내 삶의 터전도 없어지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뭐 신비님이 이야기한 거기 글로컬의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글로벌하게 갖되 삶의 터전으로서의 이 로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기반을 두고서 우리의 삶을 살찌워 나가야 된다. 이 개념으로서 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야기한 동네 살리기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등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지금 뜬구름 잡기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해외 나가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히 느낌이 달라져요. 경제 난민. 근데 그래서 비교가 되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은 야권 주자들은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 그렇죠. 그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본소득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는 그 지점까지 와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 공감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들어와서 진짜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에 했을 법한 이야기 하면서 난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를 본받아야 돼.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반기문 고생한 게 없거든요. 유엔 사무총장 하려고 지가 고생했습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왔더니 대소주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운 하나는 끝내주는 그렇죠. 사람이라고 보는데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반기문이 해야 될 이야기는 딱 박근혜 탄핵 시점이고 촛불 광장에 한 발을 나가봤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재벌 개혁을 통해서
사회 구조 개혁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테니까 청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하시라. 이런 개념으로 가주면 청년들이 열광할 텐데 콘텐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 고문관이에요 그냥. 저는 이제 더 열받은 게 뭐냐면 이날 강연에 참여한 젊은이 M4 세대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뭔가 국제 리더를 했던 자로서 이 젊은 M4 세대들이 반기문한테 뭔가 하나 지식을 얻고자 찾아간 그 자리에서 이런 막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저 개새끼 저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진짜 아까 말씀했죠. 싸대기 안 맞는 게 이게 이 나이 때문에 안 맞았지. 만약에 20대가 그렇게 강연했다 싸대기 그냥 올라가고 다 나가버려요. 누가 이런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총 맞아 진짜. 네, 그런데 사제총 날라와. 이 M4 세대들한테 이렇게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왜 하냐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이게 지금 대기업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일자리 창출 안 하겠다고 지금 버티는 겁니다. 지금 그 특검하고 현재 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최근 5년간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들은 어쨌든 자본이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의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아까 말한 대로 권 PD가 얘기한 대로 사회제도를 개혁한 후에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영역밖에 없어요. 이건 선진국의 기본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한테 주 4일제를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하면 지금 100만 공무원 아닙니까? 그럼 100계좌를 더 만들 수 있다라고 공무노조가 제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더욱이 또 공공자리 같은 경우 선생님 일자리 부족해서 지금 다 비정규직 쓰고 있잖아요. 이거 다 정규직 돌리고 말이죠. 그다음에 의료 같은 경우 새로운 산업 정도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책을 내놓는데 지는 퉁쳐서 해외로 가라는 겁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디지털 유목민을 양성시키는 거예요. 디지털 유목민도 아니야. 네. 그냥 경제 난민이죠. 난민이지. 어디 가서 돈 벌어오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요.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초반하고 달라서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소리를 하면요. 정말 욕먹어요. 이제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해외 가서 봉사해라? 이거는요. 가령 2008년 그맘때쯤에 일종의 해외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나간 사람들 꽤 있었어요. 나갔는데 나름 가서 정말 뭐 굶는 어린이들 돕고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국제 기아 난민 돕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에서 자원봉사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데 뭐냐면 그런 거지. 그게 나가서 막 진짜로 굶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봉사하고 이러면 굉장한 나름 삶의 보람을 느낀대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자기는 갑자기 쓰레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나간대요. 무슨 대책이 있어서는 아니고. 맞아요. 그런 식의 어떤 굉장한 어떤 무력감과 어떤 분열에 시달리는 젊은이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 등등을 알고 싶으면은 뭐 엄기호 씨나 이런 분들이 청년들 만나서 이렇게 직접 취재한 그런 책들도 많으니까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국내 해외 포함해서 자원봉사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그러면 그거와 짝패로 같이 이야기돼야 되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는 돈이 되지 않고 고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고 자신의 경험을 쌓는 것이 맞다. 좋아. 좋은 이야기야. 그러려면 그걸 위해서 기본소득이 되고 왜 유럽 같은 데에서는 청년수당 등등으로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네 경험 쌓으라고 해외여행하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유럽에서는.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기본급 있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게 엄청 꽤 어느 정도 높아져서 일본 같은 경우가 좀 그래요. 기본 시급이 좀 높아요. 그래서 바짝 알바하고 그리고 알바 자리가 또 좀 꽤 많다는 거야. 일본은. 바짝 알바 해가지고 다시 해외 나가가지고 좀 살다 오고 이런 식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임금이 그 시급이 낮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무슨 청년수당이나 이런 게 일체 없고 사회적 불안 요소를 내가 온몸으로 다 따놔야 되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그 정규직은 없고 비정규직 고용만 찔끔찔끔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 청년들은 빚에 내몰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단순히 나 혼자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좀 이따 또 빚 얘기도 이제 또 하긴 할 텐데 어쨌든 빚에 내몰리는 상태의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자살의 상태에 지금 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다는 소리가 왜 그러고 있어? 해외 나가 자원봉사라도 혀. 이런 정말 자다 봉창 두드리는 할아버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요 예전에 무슨 노인 폄하 발언 이상의 파급력을 지니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이 정말 영린을 건드렸어 이 사람. 안에 출신지도 모르고 그 양반이 전라도 광주래. 진짜 고문관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아까 지민님 얘기한 게 이 정도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놈이 기자들이 지 한 말을 따서 기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인용만 합니다. 인용 띵띵 띵띵. 그렇지. 인용을 한 건데 거기다 대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래 기자한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얼마나 무슨 이 사건이에요. 지금요. 노인 학대야 그러면. 아니 그래도 조사버려야 돼. 왜 그러냐면 기자가 만약에 자기의 따옴표로 인용을 했는데 잘못됐으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당신이 기사를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수정 요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해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치거든요. 해명하면서 그게 원래 리스크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의도였는데 기자가 와전됐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기 품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컨텐츠는 없어. 그 말은 맞아. 그러니까 거기다 해명하기 짜증나니까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모든 기자들이 자기가 한 얘기와 무관하게 자기를 빨아주기를 원했던 거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정치관이나 역사관이나 사회관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반기문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전체가. 이런 전반적인 상태인 거고 그다음에 사회관에서 하나 더 따져야 될 게 뭐냐면 꽃동네 말이에요. 꽃동네 영상을 공개했더라고요. 이것도 또 죽을 떨어뜨리시더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데 그 꽃동네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반기문한테 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반기문한테 해만 될 뿐만 아니라 반기문은 남을 전혀 1%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냥 그 영상을 불과 얼마 전에 중동가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대통령에 오를 자들은 밖에 나가서 개고생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뭔가 이 자리를 만들고 싶은데 날 찍어줘. 요거 캔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은요. 이 일종의 타임머신 같은 거를 타고 뭐랄까 과거에서 그냥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한국은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이 사람 10년 떠 있었어요. 그 10년 사이에 한국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사람들의 일반 정서가 어떻게까지 변화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국은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외국에 있어가지고 이제 한 1년 단위로 대략 오거든요. 그럼 이제 1년치 설명을 해줘야 돼, 얘한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럼 막 1년치 설명을 하느라고 막 하루 정도 막 머리가 오면 욱신욱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설명해주기가 쉽지가 않아. 1년 정도 얘기를 해줘도. 근데 얘가 처음에 미국에 갔다가 처음 돌아왔을 때는 9년 만에 돌아왔었어요. 9년치 얘기를 해주느라고 나는 죽는 줄 알았었어, 진짜로. 근데 한국이란 나라에서요, 10년간 바깥에 떠있다 오잖아요.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요지경. 정말 설명할 길이 없는 사태에 빠져요. 특히 최근에 10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은 왜 옛날 10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 아프니까 청춘이요. 내지는 해외에 나가서 많은 기회가 있고 자원봉사라도 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나름 해외를 많이 해집고 다닌 사람으로서 하는 뭐 덕담일 수도 있고 그랬을란가 몰라. 10년 전만 해도. 자기가 지금 이후에 쭉 얘기하겠지만 모순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국민은 거기에 구성 요소나 또는 정치적 동기는 필요 없고 넌 내 말하면 따라와라는 제왕적 이런 구시대 발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민님 얘기한 역사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녀상이나 한일 협상, 그다음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어져서 계속 이제 막말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드 관련의 문제는 반드시 도입하는 게 마땅이라고 하고, 마땅히.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한다니까요. 지 주장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성주 주민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고 이것이 마치 국가 방위나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을 매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순신 장군이 강주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그게 너무 웃겨. 아산 사람 아니에요? 아니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어. 이순신 아산에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고 현충사가 아산에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현충사의 문제는요, 이순신 전기에 보면 다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막 막대기 들고 싸우고 어렸을 때 그런 과정들이 나온 게 아산을 배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산이 출신인지 아는데 사실은 서울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강주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는 김덕령 장군이에요. 충장사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덕령 장군이 충장사라는 곳이 있어요. 무등산 바로 밑에. 그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누나하고의 갈등 문제로 장군이 크게 크는 과정들이 있어요. 충장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양반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1위에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 양반 그 디테일에 있어서도 그나마도 잘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이제 우스꽝스러운 거고, 그 다음은 그런데 해명을 함으로써 자기가 실수를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시설 자체가 잘못된 걸로 이제 오히려 논란이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친묘에 가가지고 한 그 이상한 짓거리에 대해서도요, 이제 막 왜 그 지가 마시냐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게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또 해명을 한답시고 집집마다 다 법도가 다른 뱀이요 이런 소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TV에서다 그러더만, 아니 지 하나 욕먹고 끝나면 될 것을 자기 집안을 완전히 개 쌍놈의 집구석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또 주겔러에서, 그러니까 주겔에서 또 찾아냈어. 이 사람이 2008년도에 자기 집안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딱 보여줬는데 그땐 제대로 하더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 사람은 해명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어떤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선에서 어떤 논란을 축소시키는 일을 하지를 못해요. 계속 해명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점점 더 열받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나는 이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했던 온갖 열받는 짓거리의 이야기 중에서 최고는 결국 청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고문관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개념 없는 사람을 나는 고문관이라고 봐요. 실수라고 쳐요. 이렇게까지 실수가 많은 사람도 좀 보기 드물죠.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렸어요. 태주는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래. 애비양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청년 문제는요. 박근혜가 하면서 비난은 누구한테 간주왔습니까? 오홍진 신부한테. 그럼요. 오홍진 신부가 결국은 오바해서 죽이나 이런 게 튈까봐 옷에 턱바지를 씌워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오홍진 신부가 또는 꽃동네가 그 장애인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들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 하나로.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잉 의존에 이걸 공개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아직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나 기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겸손하게 하면 될 것을 남을 다 죽이고 지만 살아나. 이거는 완전 사회관이 0점이에요. 근데 해명이 독이 되는 거는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보세요. 그 꽃동네에서 그렇게 한 거는 결국은 그 풀 영상이 공개됨으로 해서 이제 오홍진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욕을 먹은 건 그렇죠. 물론 이거니와, 솔직히 말하면요, 그거는요, 뭐 사진이 어떻게 찍혔다 또는 뭐 이렇게 상체를 일으키지 않았다 등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애초에 그딴 기획을 왜 했느냐부터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자신의 피사체로 사용함으로써 자기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는 예전에 왜 나경원 그 후보가 막 장애인 그 시설에 가가지고 알몸 목욕을 시키는, 그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자기가 선행을 베푸는 자 라는 대상물, 도구물로 사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사악한 기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